오늘은 세계적인 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기요사키는 어릴 때부터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자 학교에 다니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부자고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지 궁금해했죠. 그래서 10살 때부터 부자 아빠에게 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이 부자 아빠는 그의 친구 아버지였는데 사업가였고 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첫 번째 포인트는 돈을 위해 일하지 마라입니다. 대신 자산을 만들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고 돈 벌어라 라고 배우죠. 하지만 기요사키는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에게 돈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 주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요사키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교 교육이 직원을 만들어내는 데는 좋지만 사업가나 투자자를 만들어내는 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한 건 자본가 마인드입니다. 직원이나 자영업자가 아닌 사업가나 투자자가 되라는 거죠. 그는 15,000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구입한 게 아니라 부채를 활용해서 샀답니다. 부채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부채를 갚는 방식이에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채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기요사키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자산을 사기 위한 부채는 좋은 부채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좋은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공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공부가 아니라 돈에 대해 공부하라는 거예요. 기요사키는 매일 공부한다고 합니다. 책도 읽고 전문가들과 대화도 하면서요. 그는 특히 회계, 투자, 시장 동향 등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인플레이션이 뭔지,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식과 채권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모른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매일 30분씩만 투자해도 1년 후면 엄청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누구냐고 물었죠. 부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라는 겁니다. 기요사키는 자신의 친구들 대부분이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난 부자 친구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억만장자 친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해보세요. 그들의 생각, 습관, 행동을 관찰하고 배우는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인도가 있다고 하면서 인도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죠? 이런 변화의 시기에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는 동시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요사키는 특히 금과 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달러나 다른 화폐 대신 금과 은을 모은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경제 위기가 오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금과 은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진짜 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그는 6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비트코인이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요사키는 또한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월급쟁이들은 한 번 일하고 한 번 받지만 부자들은 한 번 일하고 계속해서 돈을 받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는 캐시플로우 게임이라는 보드게임을 만들어 이 개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읽는 법, 투자 결정을 내리는 법, 그리고 수동적 수입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세금에 대한 기요사키의 견해입니다. 그는 부자들은 세금을 내기 전에 돈을 쓰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쓴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부를 쌓는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기요사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여러 번 파산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더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라는 거죠. 학교에서는 실패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금융 IQ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는 회계, 투자, 시장 이해, 법률 등 4가지 영역의 지식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죠. 자, 어떠세요?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죠? 물론 이 모든 걸 당장 실천하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단순히 좋은 직장 얻어서 안정적으로 살자가 아니라 더 큰 꿈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동적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꿈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나요? 있다면 그들에게 배울 점은 없을까요? 꼭 억만장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보다 조금 더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들의 습관, 사고방식, 행동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분명 배울 점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공부하시나요? 학교나 회사에서 시키는 공부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얼마나 자주 공부하시나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 변화 속에 기회가 숨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기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글로벌 경제 동향 등을 주시해 보세요. 어딘가에 여러분의 기회가 숨어 있을 거예요. 기요사키의 말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어요. 돈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더 공부하고 더 큰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매일 조금씩 행동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요사키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평범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재정적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됐길 바랍니다.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진 못해도 조금씩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나가다 보면 언젠가 큰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